북한과 러시아 간의 탄도미사일 거래 위반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회의가 10일 아무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이 증거 없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오늘 북한제 미사일 사용 증거가 없다는 러시아 대사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동시에 중국 역시 북러 무기 거래를 막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백악관도 연일 러시아가 북한 탄도미사일을 제공받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성 수석 부대변인은 오늘 국무성 정례 브리핑에서 북러 간의 무기 거래 위반에 관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성과 없이 종료된 가운데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의 미국이 증거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고 비난한 데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이번 주 초 블링컨 국무장관과 49명의 외무장관 그리고 EU 고위 대표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사용하기 위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이전한 것을 비난하는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한 점을 고려하면 러시아가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점은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또 다른 유엔 회원국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위반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단.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 위반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회의가 어제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한편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미국이 증거도 없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미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다른 유엔 회원국을 공격함으로써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에서 러시아로 탄도미사일을 이전하면서 북한은 유엔 무기 금수 조치를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추가로 위반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모든 국가가 여기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믿습니다.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무기 거래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미국이 무리한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러시아에게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박한다고요? 러시아 측에서는 미국이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에 대한 어떤 증거도 갖고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네, 제니 이번 주 초 블링컨 장관과 49명의 외무장관 그리고 EU 고위 대표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사용하기 위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이전한 것을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점을 고려하면 러시아 연방이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이러한 유형의 탄도미사일 이전에 대해 우리의 우려와 비난을 공유하는 다른 파트너들 사이에는 높은 수준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중국이 이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 즉 중국, 심지어 러시아를 포함해 여러 이런 종류의 도발적이고 유해한 활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책임이 있다고 오랫동안 말해왔습니다. 미국이 북러 간의 무기 거래에 대한 충분한 증거 자료를 보여준 것은 존 컬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지난 4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 북한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히며
미사일과 발사대 미사일 낙하 지점이 표시된 사진 자료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성은 오늘 성명을 통해 북러 탄도미사일 거래에 연루된 러시아 기관 및 개인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국무성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오늘 또 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표님을 모시고 워싱턴과 그리고 서울을 연결하여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째, 북한 문제, 그리고 중국, 그리고 북러 무기 문제 등등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북한이 다시 또 뭐 극초음 미사일을 발사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 야당이 입장이 상당히 좀 웃기는 입장을 내놓던데요. 윤석열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북한이 이런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방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문제는 북한에서 이미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주적을 그렇죠. 발언을 시작했고요. 네. 또 영토에 대한 초토화를 시키겠다. 네. 그리고 작년 27일 만에 이제 ICBM 발사를 하고 이번에 IRBM 발사를 성공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극초음속을 성공했다 이렇게 자기들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음, 요 근래에 한 3일간 계속 장사정포를 서해국 북방으로 쏴댔잖아요. 네. 그다음에 미사일을 한 이틀 미사일 쏘고 징후 자체가 북한으로 봐서는 대남 관련 관계 개선은 없다. 여기 그렇죠.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런 단체라든지 뭐 대남 관련 단체들 다 봉쇄해버렸고요. 이제 없애버렸는데 여러 가지 미국계 전문가들도 한반도의 지금 상황들이 그렇죠. 조금은 위험 감지가 된다. 뭐 이런 입장들을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뭐 맨날 우리 민족끼리 하고 대남 대북 햇볕 정책 뭐 거짓 평화쇼 하던 민주당은 뭐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북한이 이제 우리 민족끼리라는 단어를 없애고 대한민국을 주적이라고 선언을 하고 이 신냉전 시대에 중국, 러시아 이제 이게 동맹을 통해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을 때 이 민주당도 제대로 된 입장을 밝혀야 되지. 잘못하면 만약에 북한에 도발이 있을 경우에도 뭐 이게 윤석열 정부가 대북 관계를 강하게 해서 한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신냉전 시대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하마스 이스라엘 또 이번에 대만 선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돌아가는데 민주당이 자꾸 옛날 얘기만 해서 안 된다. 민주당도 대한민국의 하나의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도 아직 햇볕 정책 얘기하고 북한의 거짓 평화쇼 얘기하는 되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이미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손을 잡고 한반도를 초토화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정책을 강하게 해서 한 게 아니고 북한 그렇죠. 스스로가 이미 자기들은 해결을 완성했고 이제부터는 민족 통일이라는 부분을 빼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해야지. 그렇죠. 그렇지 않고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민주당을 보면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 제대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기 최근에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빈말이 아니군요. 올해 한반도가 상당히 위험 분쟁 지역이 될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기 타이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타이완이 우선 친미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중국이 상당히 과격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최선희 외무장관이 내일부터 여기 시간으로 거기 시간으로 10월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중국을 방문한 게 아니라 러시아를 먼저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러북 간의 군사 협력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미국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연일 백악관 국무성 국방부는 연일 북러 군사 협력 관계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요. 지난 10일 날 탄도미사일 위반에 관한 것을 유엔 안보리에서도 일단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북한이 이제 바란 듯이 또 이제 탄도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하고 이제 인도태평양 사령부하고 국무성하고 좀 전에 이제 규탄 성명을 냈는데요. 이제 문제는요, 한국의 야당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아니, 힘에 의한 힘이 있어야지 평화가 완다는 건 당연하죠. 힘이 없을 때 상대가 얕봐가지고 때리는 것이지. 옛날에 램시 램시 미국의 국방 합참 의장이 이런 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핵을 가진 나라에 핵이 없는 나라가 덤벼들어 땅을 마저 죽는다 소리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은 마저 죽지 않으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힘을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당이라는 인사들이 그런 말을 할 때는요, 제가 볼 때 앞으로 야당이든 도덕적으로 또한 국가 이익이 안 되는 말을 한다든지 국익을 또 아주 무시한다든지 이런 인간들은 뽑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세계 추세가요, 우파 정권이 상당히 당선이 많이 되고 있어요. 세계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타이완 선거를 보면서 한국의 교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번 총선에. 이번에 대만이 아무튼 친미 정당 민진당이 그쵸. 민주진보당이 이제 라이더싱이 당선된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국회는 과반 의석을 못 차지했고, 국회는 민중당이 이제 게이팅 보트를 쥐는 그런 상황이 돼서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아무튼 반중 정당인 타이완 독립을 원하는 민진당이 이번에 총통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세 번 연임인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중국에 엄청난 압박을 이제 가할 거예요. 이제 반도체 문제라든지 뭐 그쵸.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해상 봉쇄 문제도 있고, 대만에 대한 직접적인 노골적 압박을 가할 때, 이제 우리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들을 좀 해야 된다. 지금 중국이 이제 대만에 대한 압박은 강도를 상당히 높게 갈 거예요. 그렇죠. 반도체 문제에 있어서 대만하고 한국하고 어떤 협력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또는 미국은 어떤 방향의 생각으로 이 대만 문제를 풀 거냐. 또 이제 대만 문제가 강경 바람으로 갔을 때 지금 가장 호전적인 김정은이가 뭐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겠다고 이런 상황에서 이 북한의 또 도발이 어떤 형태로 대한민국을 압박할 거냐라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특히 대만, 한국 여기에 대한 자유 진영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민주당도 국제적인 정세를 제대로 읽고 뭐 그렇죠. 계속 뭐 우리 민족끼리 떠들 때가 아니다. 저기에서 이미 우리 민족끼리 없다 하고 대남 관련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단체라든지 또 라디오 이런 부분을 다 끊어버렸잖아요. 결국은 이제 자기들은 자기 독자 노선으로 중국, 러시아하고 손잡고 가겠다. 이 신냉전 시대에 들어와서 가장 힘을 얻고 있는 게 북한 김정은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무기 제공을 빌미로 해가지고 러시아의 고도의 기술들을 도입하면서 군사 정찰 위성에 대한 정밀화, 또 핵 탄도 이런 미사일에 대한 그런 정밀화 작업이 이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미국과 일본과 또 자유우방 국가들이 손을 잡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국가 안보 문제에 야당이 뭐 정략적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미 북한은 김정은이 이미 대한민국하고는 같은 민족으로 통일을 하지 않겠다. 이제 주적 국가로 그냥 가지 뭐 민족끼리 통일 이런 얘기 하지 않겠다 하는 그렇죠. 것은 전쟁을 팀으로 이제 통일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도 좀 정신을 차리고 이 북한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해야 된다. 북한을 보십시오.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ICBM 발사했죠. 그다음에 장사정포 그 연평도 위쪽으로 장사정포 3일간 내리 쏴댔다고요. 그러고 어제 아래는 결국 자기들이 얘기하는 IRBM 초음속 극초음속 그 미사일을 성공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하나 그 단계로 이제 핵을 보유한 핵 보유국으로 이제 거기 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것도 지금까지의 상황은 전혀 달라요. 지금까지는 북한도 뭔가 대화를 통해 가지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서 어떻게 해보고자 이랬지만 이제 북한이 뭐 미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서는 이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도발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그렇죠. 또 내부에 지금 그 식량 문제라든지 내부 불만들이 되게 많은 그러한 내부 단속 용어도 쓰고 그런 입장에서 잘못하면은 우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이번에 대만 선거가 친미의 민진당 후보가 당선되고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12년째 그렇죠. 이제 집권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됐을 때 중국이 대대만 관계를 어떻게 해갈 거냐? 거기에서 대대만 관계를 풀지 못했을 때 러시아나 중국이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저럴 때는 오히려 김정은을 준동해서 이 한반도에서의 도발 가능성도 저는 대단히 높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고 특히 군이나 정보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제대로 그렇죠. 정신을 차리면 좋겠다. 또 이제 4월 10일이 그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총선 구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안보나 국방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그러한 정당들이 좀 더 국회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미국도 이번 타이완 선거를 상당히 예의주시하며 우려하면서 지켜봤거든요. 미국은 우선 그 세계 최대의 반도체 그 TSC가 지금 타이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이라도 상당히 예의주시를 했는데 생각대로 상당히 이제 안도의 힘을 쳤는데 어저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를 가면서 이제 1호기 헬리콥터 앞에서 기자들 묻는 말에 대답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잘 됐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문제는 이제 중국이 더 과격하게 나오지 않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요, 이 대만하고 중국 관계가 마치 우리 한국과 남북 관계 이거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라이싱 이번에 총통 당선된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통일을 원한다. 그런데 타이완식의 통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타이완식의 통일을 원하는 것이지 중국은 또 중국식의 흡수 통일을 원하는 거거든요. 마치 김정은이가 자기식의 무력 통일을 원하고 우리는 평화적 통일을 원하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게 이제 라이싱 총통이 이제 물론 친미지만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부총통도 미국에서 살았고 미국에서 타이완 대표부로 한 2, 3년 있었던 여자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상당히 미국과의 그 호흡이 잘 맞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마치 그 우파가 당선이 된 이유는요. 타이완이 상당히 생각을 잘하는 게 수개표를 했습니다. 수개표. 한국도 수개표를 해야 돼요. 그게 좀 재래식 방법이지만은 수개표만이 속임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때까지 야당들이 지금 180석 지금 국회 그것도 아주 수상하기 짝이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180석을 얻었겠습니까? 예. 전 이번에 진짜 경상도 말로 말하면 단디 지켜봐가지고
이 지금 선거의 그 꼼수가 개표의 꼼수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스럽거든요. 선관위에서도 뭐 수개표 얘기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선거에 있어서의 그 공정성이라든지 투개표의 그 적법성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총선도 뭐 수개표하는 데 대해서 크게 그 뭐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사람 인원만 더 투입하면 되니까. 이번 총선도 뭐 저는 뭐 사실은 그 사전선거도 수개표, 그다음에 본선거도 수개표를 통해서 미리 다 확보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그 최선희 외무상이 지금 러시아를 갔는 데 대한 부분들이 저도 상당히 좀 예민하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대만 선거가 끝나고, 친미 정당이, 민진당이 대만 선거를 승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맞춰서 최선희가 오늘부터 3일간 이제 러시아를 방문한단 말이에요. 그럼 러시아 외무상도 그렇고 러시아 쪽하고 이제 푸틴의 방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의논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6.25 전에 이 외교적인 부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식의 상황들이 있었듯이 우리가 최선희의 그 러시아 방문을 그냥 통상적인 방문으로 저는 봐서는 안 된다. 좀 더 그렇죠.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도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데 좀 전에 이제 CNN도 약간 언급을 했는데요. 분명히 이제 푸틴 방북 그거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거고, 최근 그 저기 10일날 지난주에 그 유엔 안보리에서도 러시아 그 대사도 그렇고, 북한 대사도 그렇고, 북러 간의 무기 거래는 없다. 그거는 미국의 가짜 정보다. 미국의 가짜 정보 공작으로 나온 이슈다. 뭐 이렇게 비난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얘네들은 코앞에 증거를 갖다 대도 잡아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신형 미사일을 또 이북이 북한이 신형 미사일을 러시아에 수출을 할 거라는 지금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서로 논의를 하면서 이번 해가 상당히 위험한 해입니다. 이 한반도에 어떤 형태로든지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지금 북러가 지금 작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치권도 무슨 그릇 싸움할 게 아니라 국가 안보에 진짜 양쪽의 여야가 진짜 안보에서는 하나가 돼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저희 야당들 보니까 너무 억지 주장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국 정치권을 약간 내가 언급하자면은, 무슨 놈의 야당들은 전부 범죄자들만 다 이제 그 공천을 줬더라고요. 그 범죄 집단 아닙니까? 한국 아니, 우리 아직 공천 준 건 아니고, 공천 심사 대상에다 적격이라고. 적격으로 그냥, 예,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기자가 나한테 이런 걸 물어요. 한국 국회의원은 국회가 법 위반자인데 걔네들이 법을 만드는 건데 입법을 그네들 자신들이 법을 안 지키면서 어떻게 국회의원을 되려고 하느냐고 묻더라고. 제가 진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퀄리티가 안 되는 인간들이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하고 또 한국 국민들은 그 인간들을 또 뽑아주는 것도 아주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요 진짜 좀 안보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하시고 더 들여다봐가지고 이번 선거에서는 진짜 국가가 어디 누가 정권 아민 어떤 국회의원을 해줘야지 국가가 잘 돌아가는지 또는 안보가 튼튼하게 되는지 이것을 잘 생각하셔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게 양당 정치에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양당 정치에 매몰이 돼가지고 양당이 뭐 아무리 잘못을 해도 국민들의 비판 또 선택 기능이 자꾸 협소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민주당이 지금 뭐 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좀뭐 이재명 대표가 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지금 뭐 40% 가까이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은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수도권은 지금도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그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에 이번
선거를 몰고 가려는 민주당과 또 민주당의 부도덕성이나 그 586 운동권에 대한 퇴출 부분을 이제 우리 공화당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결국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실질적인 보수 정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국민들 앞에 솔직히 그 민주당과 또 문재인 좌파 정권이 나라 완전히 안보 문제라든지 국방 문제를 무너뜨리고 경제도 무너뜨릴 때 저항하지 않고 그냥 쳐다만 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철 되면은 자기들이 옳았다고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다음에 이제 그래요? 또 좌파들 들고 올라가 싸울 때는 제대로 싸울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그래요? 걱정도 하고 있는 거죠. 아, 제가 조금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조금 이따가요. 아유, 저기 전화가 왔어요. 저 한국에서. 한국 연구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조금 이따 드린다 그래서. 아, 이거 또 무슨 일이야 또.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기 이제 클로징을 하는데요. 아, 한국이 이번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국회의원도 뽑고 또 이제 아직까지 그 저기 3년 동안 또 대통령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임기도 끝나기 전에 잘했니 못했니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되고요. 윤석열 정부는요, 빨리 문재인하고 이재명이를 법적인 잣대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은요, 윤석열 정부도 상당히 신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사람도 그냥 갔다가 몇 년 동안 교도소에다가 집어넣고 했는데, 그 인간들은 돈도 안 먹은 사람도 들어가가지고 쳐여가지고 했는데, 그 인간들은 얼마나 돈도 먹었고 국가 반란죄를 또 해야 돼요. 고객을 얼마 USB도 갖다 주고 적군한테 갖다 주고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 왜 이거를 처단을 안 하는지 진짜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화당 조은진님 대표님께서 윤석열 정부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네. 또 내가 오늘 할 말이 있는데 또 이 한국에서 전화 와가지고 또 예, 받아봐야 되니까 또 좀 하고요. 그러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열심히 좀 용감하게 하십시오. 또 감사합니다. 파이팅! 이 예,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고맙습니다. 보시면은 진짜 국가안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미 관계가 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네. 계십시오.